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주제는 제가 꼭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긴 더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2019년에 일본에서 이제 그 이슬이라고 얀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만든 그 학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물리치료사 출신 아마 저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고, 물론 저도 이제 호주의 그 이름으로 가긴 했는데 물리치료사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주로 오시는 그런 학회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운동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회인데, 그 학회의 특징이 행사 전에, 그 본 행사 전에 항상 그 젠더 이슈를 해서 여성들만 모여서 저희가 미팅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선택해서 가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런 그 이슈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또 그 학회에서 그 발표했던 내용 중에 나왔던 제 눈길을, 이제 그 포스터를 이제 그 발표를 하시는데 제 눈길을 이렇게 끌어당겼던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그 골다공증 관련된 게 거의 200개 넘는 슬라이드 중에서 쉽게 빠르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 골다공증에도 정말 엄청난 그 해부학, 생리학, 그 다음에 뭐 엔도크라인 쪽으로, 이제 호르몬 쪽으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런 베이직 사이언스는 조금 최대소한으로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칙만이 없더라도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중년 여성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조금, 제가 있는 호주의 그 일반인들, 이제 그 대중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운동 지도를 하신다면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골절이라든지 운동하다가 골절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운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스포츠의학하고 물리치료를 2개 다 전공을 했어요. 2개 다 전공해서 운동 쪽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이제 좀 많고, 이제 호주 종합병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이제 그 종합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병원이나 뭐 아산병원 그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멀전시, 응급실에서부터 저희는 중환자실에도 모든 이제 물리치료사가 상주를 해요. 병동마다 모든 병동에 있는 모든 병동은 다,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돌고 그렇게 이제 하고요. 또 로얄 브리스번 우먼스 하스피탈 같은 경우는 여성 전문, 그래서 산부인과 병동이 종합병원에 다 있지 않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산부인과가 있는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 일을 했고요. 이제 호주의 장점은 한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제가 원하는 데서 여기서는 월요일, 화요일, 여기서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 경험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클리닉에서도 일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올해는 이제 이파 마스터, 산전산후, 그다음에 여성의 그 생애 주기별 그 여성학에 대한 그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척추, 뭐 경추, 흉추, 유추, 그 다음에 골반, 뭐 힙, 이 재활 관련된 지금 강의 계속 찍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파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은 짧게 교육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길어가지고, 길면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지금 줄이느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완성될 거예요. 지금 아직 완강이 다 안 되긴 했지만 계속 찍고 있어서 선생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호주 재활 필라테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 면허를 가지신 분들만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체육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병원에 계신 분들은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고, 클리니컬 필라테스, 그래서 메디컬 필라테스의 히스토리가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마 호주가 가장 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폴스타라든지 뭐 스타 필라테스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좋은 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클리니컬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호주가 거의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수로 있는 건 아니고 특강 요청이 되면은 다양한 이제 대학 가서 강의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silent thief, 골다공증이 왜 무섭냐? 조용한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조용한 도둑이냐? 언제 특별히 넘어지지도 않고 특별히 이벤트도 없었는데 뼈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측만도 마찬가지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지는 않아요. 단 뭐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골절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선물도 있으니까 강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을 해서 2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산후 그 아냐 헤이스 산후 필라테스 책 제가 이제 그 번역한 거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콜리시스, 그래서 측만하고 골다공증. 제가 찾아봤더니 논문이 엄청나게 많고요.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미 쏟아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마 이제 골다공증까지 염두해서 이제 그 운동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고, 이상길 대표님하고 처음 이제 제가 이슬에서 이제 강의 듣고서 이야기 나눴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양학도, 영양소도 같이, 뉴트리션도 같이 이렇게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이제 논문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논문을 많이 쓰셨고요. 측만 이제 형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유전되는 거는 진짜 가장 크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비교를 했더니 측만이 있는 친구, 형제 중에서 측만이 있는 그 친구하고 측만이 없는 형제 자매 비교했을 때 측만이 있는 친구한테서 골밀도가 굉장히 낮게 이미 나타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 낮은 골 질량에 기여를 한다. 골 감소증하고 골다공증 중증도가 피험자의 콕 각도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콕 각도가 클수록 이 골의 밀도랑 골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특발성 측만을 진단받았던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됐어요. 뭐 폐경기, 완경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상지하고 하지 쪽에서 굉장히 낮은 근육량, 그러니까 근육량이 엄청 낮은 거예요. 이 근육량은 또 골밀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측만이 있는 노인들에게 낙상의 위험이 높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측만이 있는 노인분들은 꼭 특발성 측만이 아니더라도 degenerative, 스콜리오시스. 그래서 우리가 퇴화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뭐 한자세로 오래 있다든지 이러면서 생긴 이제 그 노인들에게서 낙상의 위험이 더 높았다. 여기에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 강의가 끝나면 그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길 대표님이 워낙 이제 잘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분류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non-structural scoliosis. 그래서 우리가 자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자세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상 움직임, 어떤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뭐 불편감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간 이제 보상 움직임을 할 경우에 이제 척추가 조금 이제 그 자세가 틀어져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transient structural scoliosis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뭐 sciatic scoliosis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좌골 신경통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hysterical scoliosis 같은 경우는 진짜 원인이 뭔지 몰라.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inflammatory scoliosis 같은 경우는 척추 자체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이 경우는 이제 그 inflammatory scoliosis 같은 경우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저 환자 중에서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통증이 없던 분이고 굉장히 활발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병원 가셨는데 척추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제가
치료를 하겠다고 그냥 놔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정말 단기에서 수술 그냥 바로 이제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시고 회복 잘 하셔가지고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호주 분이세요. 그래서 히스테릭 이제 이 인플라메이토리 스콜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디오패틱, 특발성 측만 이제 선생님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측만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호주 같은 경우 제가 25년 전에 호주에서 공부할 때는 스콜리시스 아예 다루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대학원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게 이제 그때만 해도 에비던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논문으로 저희가 논문이 아니라 이제 레포트 작성하는 걸로 그래서 어사이먼트 작성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사실 개인적으로 스콜리시스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2016년이었나 이대에서 이제 그 학회 저희 이제 그 장원호 박사님이 이제 학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발표하시는 거 이상길 대표님 발표하시는 걸 듣고 제가 눈이 번쩍 띄어서 이거 뭐지? 그렇게 됐었는데 요 이제 그 early onset 그래서 8살 이전에 이제 그 발병이 돼서 진단을 받은 경우 아니면 8살 이후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early onset, late onset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원인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발성 같은 경우는 80% 이상 우리가 이제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측만의 그 원인을 봤을 때는 컨제니탈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발성, 세 번째가 뉴로머스큘러 스콜리시스 같은 경우는 듀센 디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듀센. 그래서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근 감소가 되고요. 점점 저는 듀센 아이들은 많이 봤거든요. 듀센 아이들은 이제 많이 치료하면서 그때 이제 스콜리시스는 듀센 그 환자들만 이제 보면서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 나빠지는데 지금 뭐 그 미국에서 그 뭐 치료제가 뭐 개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태어날 때 이 친구들도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이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고 펑셔널 스콜리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능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그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컨제니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포메이션이 벌테브라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서 그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또 디스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웨칭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쪽은 붙어 있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들 여기에 있는 이제 사진들이 이제 컨제니탈 그래서 시그멘테이션 우리가 이제 그 발생학적으로 볼 때 태아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형성될 때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 이제 그 특발성 측만 같은 경우는 원인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 그래도 이런 이유들이 조금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유전적인 거 뭐 언급은 하지만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뉴럴로지컬 신경계 쪽의 문제, 그다음에 호르몬하고 대사 쪽의 어떤 기능 부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스켈레탈 그로스, 그래서 이제 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역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환경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프로포즈 된 거예요. 이렇다라고 결정이 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푸어 뉴트리션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측만이 있어서 한국이 호주보다는 훨씬 측만에 대한 이런 그 치료들이 정말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는 스콜리시스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 슈러스트 프랙티셔너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 보내도 환자들이 저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호주 분들의 특징이 잘 안 바꿔요. 인연을 맺으면 잘 안 받고 너무 좋죠. 비즈니스 하기는. 내가 못해도 안 가, 다른 데를. 그래서 보냈는데 그냥 너랑 할게. 너랑 이제 그 필라테스 하면서 할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많이 왔던 게 제 그 임상 경험에서는 허리 통증. 근데 스콜리오시스 딱 봤더니 근데 스콜리오시스가 상당히 좀 각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 왔을 때는 이걸 붙들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중년 여성들이 많았어요. 중년 여성들이 프랙처. 골절이 압박 골절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맥시멈 3회를 주거든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맥시멈 3회를 치료했는데 적어도 50%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트라우마 빼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재활하려고 오는 분들 말고 멀쩡하다가 아파서 왔을 때 그럼 3번 이상 뭔가 지금 다른 게 있는 거다. 네가 진단을 잘못 오진을 했거나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는 의사랑 별개로 저희가 독립적으로 개원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리치료 클리닉으로 바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MRI, CT, 엑스레이 다 오더할 수 있고요. 이제 초음파도 저희가 다 오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더를 하고 그래서 허리 통증하고 이제 뭐 흉추 쪽에 프랙처나 갈비 쪽에 프랙처가 생겼다 그러면은 호흡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어서 앉아서 잠을 잔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임상에서는 환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pulmonary 호흡계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방치가 됐던 분들은 특히 호흡계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사이코소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거 어떤 소셜적인 거는 이제 치료비나 이런 걸로 이제 이제 어떤 보험 혜택을 못 받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텔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 특히 듀센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듀센 디지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망하는 이유가 이제 심폐기능이 이제 저하되면서 제가 소아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가지고 사실 피디애트릭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첫 시작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 진짜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삶의 그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 방문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티가 나지 않고 사실 이제 우는 경우도 더 많아서 이게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감정 분리가 안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이들은 예쁜 거는 맞는데 이게 내가 할 경우 계속 한다면은 내가 이제 이게 감정이 분리되는 게 훈련이 안 되면 너무 힘들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근골격계 그다음에 이제 여성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사망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뉴트리션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뉴트리션 영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마그네슘이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특히 승모판 그 일탈증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보면은 85%가 마그네슘이 이제 부족했다 그러는데 이 85% 중에서 55%의 아이들이 스콜리오시스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한테 왜냐하면 비율 자체가 여자아이들이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K 부족. 그래서 스콜리오시스가 이제 특발성 측만을 보시면 돼요. 기능성 이런 것보다도 특발성 측만이 있는 친구들한테 비타민 K의 그 부족이 났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멍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포 에스트로제니즘 요거는 뭘까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왜 낮을까요? 왜 낮을까?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해야겠다. 강의. 왜 낮을까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가요? 왜 낮을까요? 측만이 있는 친구들의 외형을 보면 뚱뚱한가요? 말랐나요? 대부분 말랐죠. 그러면 지방 팻 자체가 낮다는 이야기인데 팻에서 에스트로겐 합성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팻이 너무 많아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으면 또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칼슘 흡수하는데 그래서 그 갱년기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좀 관심 있게 그래서 low estrogen level 얘가 이제 오스티오포로시스 같은 경우 골다공증 그다음에 골 감소증 오스티오피니아 골 감소증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D하고 징크 요게 이제 그 팩트스 그 엑스케라툼 가슴 여기 스터넘 있는 데가 이렇게 움푹 패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비타민 D하고 이제 징크가 부족한 친구들, 그다음에 칼슘, 칼슘 부족, 그다음에 체중이 이제 그 굉장히 낮은 low body weight.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낮을 경우에 20%에서 40% 정도가 뭐가 골절, 스트레스 프랙처, 압박 골절 되는데 이제 조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는 뒷부분에서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레시피가 있어요. 골다공증에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레시피로 그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퀀스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저는 이제 기본을 깔아주고 선생님들이 응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지 않지만 골다공증은 예외로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그 레시피에서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또 하시면 되니까 뒤에서 알려드릴게요.